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팀 회식이 끝나고 3, 4, 5 모여서 노래방으로 2차를 갔습니다. 여직원들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노래만 부르고 놀지만 남자 직원들끼리만 가는 경우에는 종종 도우미를 불려서 놀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남자 직원끼리만 노래방에 갔기에 도우미를 불렸습니다. 한 10분쯤 저희끼리 놀고 있는데 도우미분들이 오셨습니다. 간단한 술과 안주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우미 중에 낯이 익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하고 의상이 평소와 달랐지만 딱 봐도 처제였습니다. 처제도 저라는 것을 인지한 듯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 사이사이로 도우미분들이 앉았고 노래도 부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제가 있기에 신경도 쓰였고 처제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저희 팀원들과 간단한 스킨십도 하면서 노는 모습이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집에 일이 있다며 먼저 그 자리를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씻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였고 결국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노래방에 혼자 갔고 처제를 지정해서 도우미를 불렸습니다. 방에 들어오던 처제는 놀래서 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고 하였지만 처제는 그냥 가라고만 하였습니다. 약간의 설득 끝에 사정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명품 및 비트코인을 하느라 대출이 생겼고 도저히 자기 월급으로는 수습이 되지 않아서 저녁 알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노래방에서만 도우미 알바를 할 뿐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별도로 나가서 하는 위법 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믿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많이 갚았다면서 한 3개월 정도만 더 하면 끝난다면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많으면 다 갚아주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그냥 말단 회사원 신세인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다 갚으면 그만하라고만 이야기만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만은 이야기할까 하다가 괜히 집안에 분란만 만들 것 같아서 처제의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친구 녀석이 장가간다고 모이면서 또 그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도우미를 불렸는데 처제가 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요번에는 제법 늦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처제는 만취한 상태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를 제 옆에 앉게 하였고 술을 깨게 해주려고 노력하였지만 점점 더 인사불성이 되었고 결국 제가 데리고 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취한 처제를 데리고 저희 집이나 처갓집으로 가자니 복장이나 화장이 너무 곤란하였기에 가까운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간단하게 쪽지를 남기고 모텔방에서 나가려는데 처제가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두고 가면 안 된다면서 같이 자고 내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 말을 듣는 순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내에게는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처제는 저를 아직도 못 알아보는지 오빠 이리로 와서 같이 자자고 소리를 지르고 떼를 피웠고 늦은 밤에 다른 객실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처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기가 무섭게 처제는 입맞춤과 동시에 옷을 벗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관계를 더 가졌고 다음날 아침에 서로 엄청나게 민망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모텔에서 나와서 해장을 하였습니다. 처제에게 왜 아직도 그곳에서 알바를 하냐고 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제 더 큰 비밀이 생겼으니 서로 조심하면서 비밀을 잘 지켜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처제와 밀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는 너무 만족하면서 서로 생각날 때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제는 노래방에서 알바는 그만두고 낮에 회사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만 만나려고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남자친구도 만들어봤지만 다 별로였다며
서로 조심히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간의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 만족하는 것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데 이렇게 처제와 가깝게 지낸 지도 반년이 넘어가는데 만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절친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는 절친네 집이 바로 저희 옆집이었고 군대도 동반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공유하는 절친입니다. 그런 절친에게도 말 못한 유일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짝사랑입니다. 제 짝사랑은 그의 절친의 2살 많은 누나입니다. 어렸을 때는 같이 놀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와 간단한 대화만 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누나 동생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누나가 남자친구라도 생길 때면 그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고 헤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백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있거나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저도 절친도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친구 누나가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술을 한잔해서 그런지 더 이뻐 보였습니다. 친구랑 영화를 보고 있었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냐? 결혼 안 할 거냐? 너희 둘은 언제까지 그렇게 붙어 다닐 거냐? 등등. 미쳤던 것인지 무슨 생각이었던 것인지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고백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절친과 친구 누나는 코치코치 캐묻기 시작하였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둘은 장난치지 말라며 진짜라면 뽀뽀해보라고 장난을 걸어오길래 바로 그냥 가서 진하게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고 싸해졌습니다. 절친이 우리 셋은 그냥 친남매라면서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인 거지 이성을 사랑하는 걸로 헷갈리면 안 된다며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당황을 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와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진심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친구는 큰 소리로 화를 내었고 저도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친구는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친구 누나는 주방에서 무언가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보고 싶었지만 부끄러웠고 조용히 그냥 자는 척 하였습니다. 한 30분쯤 지난 뒤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났으면 나와서 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구 누나는 어제 제가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다며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길래 진심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욕조에서 홀딱 벗고 물놀이도 했던 친남매 사이인데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못 들은 걸로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집에 가버렸고 그날 이후로 모두와 어색해졌습니다.
몇 번이고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였지만 피곤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20년을 넘게 보내온 우정인데 그 사이에 싸우고 멀어지고 화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요것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난다면 친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저도 친구도 좋을 것 같아서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일단 제 짐을 간단히 챙겨서 회사 근처 고시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아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많은 생각을 하였고 되든 안 되든 제대로 고백이라도 해보자고 결론을 내리고 친구 누나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친구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놀러 왔다며 친구 부모님께서 반겨주셨고 집에는 친구 누나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듯 친구 누나는 서둘러서 밖에 나가자고 하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친구 누나는 엄청 당황을 하였지만 그래도 지난번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친구 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거 알았다며 언제나 고백하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친구 누나한테 왜 저를 안 받아주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더 당황해 하였고 친구 부모님은 저를 응원한다며 잘 설득해서 만나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용기가 났고 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온 후에 여기서 자고 가도 되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친구 누나는 너네 집에 가서 자라고 하였지만 친구 부모님은 당연히 된다며 친구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 누나를 잡고 나와서 카페로 갔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지 한참 되었다고 순간의 감정도 장난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 누나한테 저희 부모님 전화가 왔고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제 마음을 알겠고 생각해 볼 테니 오늘 일단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그럴 수 없다며 안주와 술을 사들고 다시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친구 아버지와 진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 아버지도 얼큰하게 취하셨는지 얼른 내 딸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들 멀쩡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셔서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그 집을 나오는데 친구 누나가 작은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손편지 안에는 만나보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가서 누나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날 첫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처남이 된 친구는 아직도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어색하다며 매형이라고는 죽어도 못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용기가 나서 그랬나 싶습니다. 아마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스토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20대 남자입니다. 막 인턴을 끝나고 정직원 채용이 되면서
제가 근무할 새로운 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제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 전화기, 각종 사무용품 등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회사 사수님과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선배님 등 모든 사람들께 인사도 하고 저희 팀과 연관성 등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보냈습니다. 집에 와서는 있는 뻥 없는 뻥들을 섞어가며 동생들에게 직장 생활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나 있었던 것은 딱 첫 주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현실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술 마시는 날에는 각자의 사수 및 팀장들을 험담이 안주가 되었습니다. 안주의 주인공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자주 올라오는 노처녀 파트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첫날 인사드리면서 배웠겠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잠깐씩 드리는 인사였기에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내 연락처로 조회를 해보았지만 너무나 훌륭하게 편집된 포토샵 그림이 올라와 있어서 정말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팀장님 심부름으로 그 유명한 노처녀 파트장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뵙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를 드렸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인사하냐며 바쁘니까 저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할 말을 잃고 멍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기가 와서 설명해 주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팀장님 심부름을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술자리에서 제가 겪은 상황은 안주가 되었고 동기들 사이에서 그분은 기피 대상 1호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분이 웬만하면 부딪히고 싶지 않은 상사들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분을 피할 수 있다면 거기는 회사가 아닐 겁니다. 신규 전상 관련해서 TF가 생겼고 그 노처녀 파트장님이 TF 팀장이 되셨고 저는 그 팀의 막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에게 많은 위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냥 내 할 일만 잘하고 토달지 말고 혹시나 독서를 듣더라도 다른 길로 바로 흘려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TF팀으로 자리 이동하고 첫날 회식을 했습니다. 막내 겸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노처녀 팀장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팀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하숙하던 옆방 누나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고 그때의 옆방 누나가 맞았습니다. 그때는 20대 예쁜 대학생 누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저는 나홀로 그 누나를 짝사랑했었습니다. 몇 개월간 저희 집에 잘 지냈었고 간간히 제 공부도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다녀오니 누나는 방학이라며 방을 정리하고 시골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누나와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부 문자만 주고받다가 어느 날부터는 연락처가 변경되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후 약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단둘이 따로 이야기할 겸 2차를 갔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저희 부모님 안부 등 여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마 신입사원이 팀장님께 묻기 힘든 남자친구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누나는 누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노처녀를 누가 좋아하겠냐며 싱글이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할 뻔했지만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 이유는 결혼은 접고 열심히 일하면서 취미생활하면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특별한 취미 없으면 같이 다니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윈드서핑에 빠져 산다며 요번 주말에 제주도로 타러 간다며 관심이 있으면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윈드서핑 체험 및 여행도 할 겸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 먹는데 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연약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회사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누나는 펑펑 울었고 이미 저는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취해서 키스를 하였습니다. 뺨 맞을까봐 걱정했지만 아무 거부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썸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처럼 깍듯하게 대했지만 누나도 저한테 부하 직원처럼 냉정히 대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외근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는 빈도수가 늘었습니다. 차에 타면서부터는 대화가 편해졌고 업무상 부족한 부분들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나 지방으로 1박 2일 이상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너무 설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잠이 안 와서 옷가방 등 짐을 싸서 누나네 집으로 가서 같이 자고 출발한 적도 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거의 여행이었습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볼거리 구경 다니고 사진 찍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어느 순간에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회사 동기들한테서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격하게 아니라고 반응을 하였는데 누나는 그런 제 반응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삐졌는지 저를 회사에서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퇴근하고 문자와 전화를 하였지만 답장도 없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비공개이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 소문이 없어지길 하는 마음에 한 것뿐인데 제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면서 꽃다발을 들고 갔고 사무실에 사람이 가득 찼을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공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누나 뱃속에는 쌍둥이 주니어도 있습니다. 노산인데 쌍둥이여서 걱정이 많지만 한 명씩 어느 정도 나이 차이를 두고 아이를 2명 낳기에 나이가 많았는데 한 번에 2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누구에게 축의금을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아내 대신해서 제 눈치를 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적응하고 이겨내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첫사랑과 결혼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난감하고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남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부도 못했지만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군인 정신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는 3개나 하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유소 주간 알바,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평일에 많이 자야 5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는 짬짬이 새벽 배송 알바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 돈 쓸 시간은 없어서 자동으로 저축이 되고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수입도 많았습니다. 일단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낮에 집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자가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 회사 후배이셨고 현재는 보험 설계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족보험 관련해서 상담해 주려 오신 것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쯤 저도 알바를 하려 가야 될 시간이라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담해 주려 오셨던 엄마 친구분께서 가는 길이 비슷하면 태워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렸고 엄마 친구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벤츠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들과 다른 제 도전을 응원한다면서 언제든지 답답할 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17시간 이상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로 집으로 퇴근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엄마 친구였습니다. 인도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쉬는 날도 없고 내일 일하기에 지금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시면서 보험 설계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을 아예 하나도 모르고 공부도 못해서 자격증을 딸 자신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여러 개의 알바를 동시에 하는 건 한계가 올 수밖에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기도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나서 보험 일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하였습니다. 엄마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일도 배우고 차도 대신 운전해드리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만큼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 친구들에게 보험을 영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군대 선임들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그들도 역시 그냥 나이가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신규 계약은 잘 되지 않았고 알바할 때 모아두었던 돈들만 야곱야곱 쓰게 되었고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알바를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무실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데 엄마 친구분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일들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으며 보험 영업을 제대로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일까지 배우면서 적지 않은 월급까지 주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 친구의 운전기사 겸 비서가 되었습니다. 각종 서류 업무 및 잡무를 처리했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술 접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근처 모텔에서 엄마 친구와 같이 들어가서 쉬거나 엄마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엄마 친구는 아직 미혼이십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님도 생기기 시작했고 인맥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 덕분에 자리도 잡고 이제 나름 제 실적에 따른 수익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쯤 작은 선물 사들고 쉬는 날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선물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제 생일 선물도 못 챙겨주고 지나갔다며 선물을 사놨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있다며 나가서 보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탔던 벤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새 차로 바꾸고
기존 벤츠는 싹수리 다 하고 새 차까지 해놓았다면서 부담 없이 가져가서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다니다 보니 새 차로 바꾸신 것도 알고 있고 기존 벤츠도 3년밖에 안 된 좋은 차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고로 처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리를 해서 저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너무 부담이 되는 큰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본인이 저보다 띠동갑 이상으로 나이가 많지만 저만 괜찮다면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분이 이제 36살입니다. 게다가 동안이기에 저하고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2살에 36살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며 그만 가보겠다고 하였는데 차 선물도 해주었는데 드라이브 안 시켜주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외로 나갔습니다. 조개구이에 소주도 먹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이브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몇 번, 아니 수없이 관계는 가졌습니다. 젊은 남녀가 술을 먹고 모텔을 들어간 것이 여러 번인데 별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겠죠. 그날도 역시나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도 같이 지내면서 여자로서 설레임이나 감정을 느꼈던 것이 있기에 일단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보다 일단은 만나보고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귀면서 동거 중이고 하루 종일부터 지내다 보니 조심한다고 하였는데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에게는 정확한 상황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입니다. 일단은 여자친구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리고 임신 등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 미혼입니다. 5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가 최근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아무튼 동생은 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입니다. 재수 씨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다며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몰래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 있다며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과 다투거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만난 음식을 살 테니 먹고 싶은 메뉴를 결정해서 약속 장소를 정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일상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들 뿐이어서 할 이야기가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한참을 주저하다가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가 되면서 소득은 줄었더니 예전 기준으로 붙던 적금들이 있어서 생활비가 구멍이 나고 그렇다고 적금해지를 하자니 몇 년 동안 유지한 것이고 곧 만기가 돼서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고 적금이 만기되면 갚는다고 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동일한 이유로 매달 빌려갔고 어느 날 은행 계좌를 정리하다 보니 제일 처음 빌려준 이후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적금 타면 갚는다고 했으니 언제 갚을 거냐고 재수 씨에게 묻는 것이 너무 닥달하는 것 같고 아주버님으로서 너무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탄다던 적금이었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매달 빌려가기만 하고 언제 갚겠다고 말이 없으니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빌려갔고
현재까지 4천만 원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때쯤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다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용돈 및 선물을 드렸는데 동생네가 가져온 선물이 조금 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하면서 힘들다면서 좋은 선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전혀 안 힘들다면서 그전보다 저축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형이 월급을 올려준 것도 있고 아직에도 없어서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저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 이상 별말을 하지 않고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재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본인도 해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도 돈을 빌려간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인 제 동생도 모르게 한두 푼도 아닌 4천만 원이 넘은 큰 돈을 빌려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일을 다니다가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했고 동네 맘카페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났고 심심풀이로 전 100원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땄고 잃었고 등등 말을 하는데 결론은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퇴직금 및 가지고 있던 돈은 이미 다 잃었고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고스톱을 칠 돈을 저한테 빌렸고 역시나 그것도 매번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딸 때는 제법 딴다면서 이길 것 같으면서도 자꾸 돈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 푼도 없고 동생은 모르고 있고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들어봐도 이래저래 저한테 빌린 것까지 해서 1억 이상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동네 친구들끼리 심심풀이로 치는 고스톱에서 오고 가는 금액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쳤다고 해도 친구들이 고스톱을 쳐서 1억을 잃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다시 딸 수 없고 빌려간 돈은 동생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안 받을 테니 다시 그 모임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고스톱도 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각서까지 쓰고 지장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에게 재수씨가 도박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지난 각서를 들고 재수씨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에게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라 눈치를 챘는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데 이미 중독이 될 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도 안 갚았는데 어떻게 더 빌려주냐고 하였더니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역으로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모임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도박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것인데 재수씨가 도박을 하시면서 각서를 깼으니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땡전 한 푼 없다며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러면 그 몸을 가져가겠다고 하며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재수씨는 당황하면서 아주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라고 하며 끌려나와 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으로 때울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수씨는 체념한 듯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앞으로 매일매일 여기로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빚을 없애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하거나 다 빚을 갚기 전에 그만두면 4천만 원 빚을 다시 원상복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단, 임신을 하면 집안일로 갚은 기간을 유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재수씨는 어이가 없다며 싫다고 하였고 그러면 회사 식당 아줌마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알아서 일을 구해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제 동생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이미 동생과 다 합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재수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생은 형한테 빌린 돈 다 안 갚고 도박도 못 끊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음 주부터 재수씨는 매일 부모님 집으로 출근해서 청소 및 빨래를 하고 새끼 식사를 다 준비해드리고 나서야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생한테 들은 바로는 경제권을 압수하는 등 나름 정리를 하였고 도박도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천만 원은 어떻게든 모아서 갚겠다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현재 재수씨가 매일매일 본가에서 일하면서 잘 갚고 있으니 너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름 큰 돈을 잃었지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